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주를 빨리 보려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육친, 그렇죠? 육친, 관인 비식제라고 합니다. 우리 육기에서는. 그래서 육친 관계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 운에서 왔을 때 우리 이민년이다. 임수가 딱 보고, 그 다음에 인중에서 갑병무 이렇게 빨리 뽑아내서 일간기준 뭐뭐뭐가 들어왔다. 또는 인묘론에서 인묘됐을 때 뭐뭐뭐가 인묘가 됐다. 충이 걸렸을 때, 또 합이 걸렸을 때, 또는 암합이 걸렸을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다? 이 천간의 글자들, 그죠? 지장간이라는 건 지지 속에 숨어있는 천간의 글씨들 아닙니까? 그 글씨들을 빨리빨리 일간 기준으로 해서 뭐다라고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직업도 빨리 잡아내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운이 좋은가 나쁜가도 빨리 잡아내고, 이 좋은 운인가 나쁜 운인가, 그죠? 진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를 가도 되나 마나, 또는 시험 볼 때 합격이 되나 마나, 이런 부분들이 잡아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까지 읽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 부분이 안 읽어지면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늦어지고, 또 정확한 판단 내리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학문파에서는 숫자를 세고 막 이렇게 신각 신약을 논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사주가 안 풀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빛을 어떻게 익히는 것이 현명하게 익혀지며 잘 익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냥 이해만 해서는 빨리 안 읽어지니까, 그죠? 빨리 숙달을 시켜서 그냥 보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내 거를 만들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도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2개의 지지로 나누어 있을 때, 그죠? 12개 지지로 나누어 있을 때 인과 묘와 진, 그 다음에 사와 오와 미, 그 다음에 신과 유, 술, 그 다음 해, 자, 축,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것이 사계절,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토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토의 나라, 토. 그렇죠? 이 안에는 토다. 그래서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모든 이것을 확대해서 지구의 이 땅덩어리는 모든 계절에, 모든 지지에는 토가 다 들었다. 물론 책에서 내려오고 옛날에 내려오던 책들은 묘 그러면 가을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토가 들었다. 인신사회하고 진술, 충미는 토가 들었습니다만 좌우묘에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최고의 왕한 계절, 최고의 더운 여름, 최고의 가을, 그다음에 최고의 겨울일지라도 분명하게 그 안에는 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인달에 진달에 토가 있는데 묘달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과정에서 이제 봄에 인의 집주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인의 집주인은 갑이에요. 그죠? 묘의 집주는 을이다. 그 다음에 진에는 무토가 들었죠. 자, 무토는 가운데로 넣자 이거죠. 무토. 이렇게. 원래 고양이 토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토는 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에는 병화가 살고 집주인이고, 병경무 아닙니까? 병화가. 오에는 정화가 살고, 그 다음에 미는 기토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이걸 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신에는 경금이 살죠. 경금이 삽니다. 그 다음에 유에는 신금이 살죠. 그렇죠? 술에는 또 무토가 삽니다. 무토를 또 집어넣죠. 그러니까 여기는 빼버리자. 이렇게. 자, 겨울에는 임수가 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수에는 계수가 집주인이죠. 여기는 기토는 또 앞으로 빼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봄에는 요 갑과 을이 살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름엔 병화가 정화가 산다. 가운데 토는 여기가 원래 삼복도에 있다고 그랬죠. 삼복도 여기다 안 넣고 가운데니까 요렇게 삼복도를 안 넣고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무기가 가운데 있다. 가을에는 신유 요렇게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해자가 요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동쪽에는 갑과 을, 그죠? 남쪽에는 병정, 중앙에는 무기, 경신, 임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집주인들이니까. 여기는 남자, 여자, 여기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음양이 각 계절에 봄의 대표자는 갑과 을이다. 이게 천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 12글자를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신다 그러면 인묘진, 인묘, 갑을이 사는구나. 그죠? 사오미 사오, 병정이 사는구나. 그 다음에 가을에는 신유, 경신이 사는구나. 겨울에는 해자, 임계가 산다. 이런 얘기죠. 진수충리는 여기에서 가운데 토가 빠져나가, 출자가 나간 거니까 가운데가 위치를 한다. 요런 도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죠? 그럼 이거를 다시, 그려본다면, 다시 지우고 정리를 싹 해본다면 어떤 모양새가 되죠? 정리를 해본다고 그러면, 봄에는 갑과 을이 살죠. 그죠? 가을에는 경금과 신금이 산다 이거죠. 여름에는 병화와 정화가 사는 거고, 겨울에는 임수와 계수가 산다. 중앙에는 무토와 기토가 산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단지 삼복도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를 집어넣은 것 뿐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방어막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계절의 흐름을 읽어보면 되죠. 이게 상생관계인데, 목생과 화생과 도생과 금생인데, 봄에 목이 시작해서 여름을 생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름은 일로 가야 되는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생하고, 토가 가을을 생하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요런 모양새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봄에는 어떤 모양새예요? 봄에는 모강절, 그죠? 목이 왕하죠. 잘 안 보입니까? 예. 그래서 봄에는 모강절이다. 모강절. 잘 안 보이는군요. 봄에는 모강절이다 이거죠. 여름에는 화강절이죠. 한참 더우니까 그죠? 가운데는 토니까 딱 지고 있는 가운데는 토. 가을에는 금왕절이죠. 겨울에는 수왕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에 있는 건 갑을 목이라고 하고 병정화라고 병화, 정화 이렇게 읽습니다. 가운데는 무토, 기토 이렇게 읽고 가을에는 경금, 신금, 겨울에는 임수, 계수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목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갑과 을은 목이다. 여름에는 병정화고 가을에 경신은 금이고 겨울에 임수, 계수는 수입니다. 가운데는 토가 있고요. 요게 이제 위치도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도를 여기를 포함해서 봄 다음에 여름 오죠. 여름 다음에 가을로 안 가는 게 아니라 토 삼복도를 지나서 삼복도가 중앙에 있잖아요. 삼복도의 다음에 가을로 넘어갑니다. 금왕절. 그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옵니다. 요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의 상생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생관계. 그러니까 서로 생각나는 거죠. 상생관계 깊은 뜻이야. 뭐 파고 들어가면 한뜻 끝도 없습니다만 요렇게 돼서 서로 봄은 여름을 낳죠. 여름은 토를 낳습니다. 무적 더운 다음에 흙이 딱딱해서 더 굳어진다. 토를 낳습니다. 토는
가을에 금을 캐죠? 땅속에서 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를 낳고 금을 낳고 금은 겨울에 술을 낳습니다. 바위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겨울은 봄을 낳는다.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상생관계되죠. 그러니까 봄은 여름을 낳죠. 여름은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가을을 낳고 가을은 겨울을 낳고 겨울은 봄을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0개의, 5개의 계절 중에 5개가 있죠. 사계절인데 토가 들어가 5개입니다. 그럼 이 계절 중에 일간의 주인공이 갑을, 병정, 천간이죠. 천간, 갑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연주, 월주, 일주, 일간을 왜 일주로 기준을 잡았느냐. 옛날에는 연주를 잡았다고 그래요. 잡아서 나범으로 이 사주를 판단했고, 지금도 나범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문서는 정해지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거기를 우리가 신경 쓸 때는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주의 기준점, 거점은, 중심점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연, 월, 일, 시 그랬을 때 일간이 기준점이고 태어난 달은 월의 기준점이 여기가 그 달이에요. 그 해 중에서 달. 그 다음에 주인공은 요 일간이 중심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을 중에서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죠? 일간이 갑을 병정 무신 임기 중에 있겠죠. 그럼 일간이 그러니까 일주의 천간이죠. 천간이 갑일 경우는 봄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봄 입장에서. 그러니까 갑이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 여기는 엄마 자식이고 여기는 엄마 할머니고 자식의 손자 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봄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간이 금일주다. 경금 신금이다. 그러면 가을 입장에서 주인공이 가을에 있는 거죠. 입장은 겨울을 보고 토를 보고 화를 보고 목을 보고 요거를 얼른 관인비식제에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관인비식제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맨 위에가 관입니다. 맨 위에가 관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게 주어지고 요 가운데가 비 여기 일간입니다. 일간이고 여기가 식이고 여기가 재입니다. 이렇게 상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는 최종적으로 다시 관을 생각돼 있어요. 이게 오행 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간의 기준, 모든 오행들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일간에 있거든요. 요 일간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토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사주 풀어가는 중심점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는 계속 돌죠. 뱅뱅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일간이 그 사람이 만약에 수일주다. 임이나 개수일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겨울이죠. 물이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토예요. 그 다음에 식이 나무고 목이고 여기가 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른 이것이 일간이 겨울일 경우 인성이 가을이고 기조 가을 그 다음에 관살이 토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식이고 기조 봄이죠. 봄이고 손자가 재라는 거 재이면서 화라는 거를 빨리 읽어내야지 된다는 거. 어디에서 읽어요? 사주 원국 천연실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요 일간인데 월지 지장간과 일지 지장간 요 두 군데에서 들어있는 지장간의 숫자 있어요. 4개에서 3개 내지 4개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일간에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간 기준에서 인이 무엇이냐 인도 여기서도 관도 음양이 나눠지고 인도 음양이 나눠지고 비견도 음양이 나눠지고 식도
식신상과 나눠지고 제도 정제 편제로 나눠지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간 기준에서 다른 천간 일간 빼고 9개잖아요. 9개가 일간 기준에서 육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빨리 구분해내야 사주를 분석하기가 빨라져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미 그 부분은 머릿속으로 이해됐고는 알고는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뭐 인이고 관이고 나중에 보면 어떻고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지만 막상 사주를 딱 뚜껑을 열어서 보고 지장간 보고 천간을 보든지 지장간을 보든지 딱 봤을 때 육친을 구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머릿속에 뭐만 해놨죠? 이해만 해놓은 거예요. 물론 시험 볼 때 뭐 시험 봐서 이해만 끄집어내서 답안 쓰는 거는 쉽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죠? 손님하고 나하고 앉아서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들 오면 딱 사주를 덩어놓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나. 그러면은 처음에 사주 볼 때 굉장히 당황도 하고 이 관인비시제 이걸 빨리 구분을 해서 뭘 가졌으며 어떻게 지금 살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직장이며 이런 걸 구분해 내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가르쳐주는 글자를 일간 기준으로 해서 이 관인비시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건가 저건가. 왜? 당황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진땀도 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또 틀리면 더군다나 또 사람도 몸둘 바도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뭐하고도 생기고 하겠지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관인비시제를 빨리 익혀야 됩니다. 그냥 이 도표가 지난 시간에 12지지의 도표를 외웠다면 요거는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의 위치도 이 도표가 머릿속에 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주를 딱 펴놓는데 이게 토일주야? 그러면 토일주면은 목이 관이고 여름에 화가 인이고 요게 시기고 요게 재구나. 여기에서 갑이 있고 개수가 있고 여기가 뭐 기토가 있다. 그럼 비견이고 막 이렇게 관인비시제로 탁 읽어냈을 때 이 사람이 뭐뭐 갖고 있기 때문에 주특기는 뭐고 적성은 뭐고 어떻게 해서 벌어먹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용신은 뭐고 밥줄이죠. 밥줄은 뭐고 이 사람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늦어진다면 판단은 참 생각이 자 가서 봐. 기토가 갑을 받는데 이게 뭐지? 참 생각해 이거 관이구나. 이렇게 또는 경금이 임수를 받는데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더뎌진다면 써놓고 봐서 익혀야 돼서 한참 동안 더듬거림을 찾는다면 이거는 사주 공부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주 전체를 이해하고 또 사주 공부하는데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꼭 써놓고 봐야만이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냥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목이 화를 받구나 금이 토를 받구나 기죠 토가 관을 받거나 화가 수를 받거나 기죠 금이 토를 받거나 금이 목을 받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다 뭐 가졌구나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딱 뭉쳐서 그것이 우리가 통변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직업적인 걸 얘기하게 되고 지금 현재 운과 대운과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지 12개 지지 순서대로 바로 돌고 이거 위치를 모르고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봄 여름 가을 겨울 토 이렇게 봄 여름 토 가을 겨울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이 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면 이것이 이거 뭐 그냥 자동으로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한다면 사주 공부가 굉장히 늘어진다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도로에서 딱 봤을 때 다른 거 다 제끼고 다른 거 다 치워놓고 이 5개의 계절에서 5개의 계절에서 요렇게 돌아오는 거는 그죠? 상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엄마는 수고 겨울이고 겨울의 엄마는 가을이고 가을의 엄마는 토고 토의 엄마는 여름이고 여름의 엄마는 목입니다.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자식은 여름이겠죠. 근데 봄의 엄마는 겨울이겠죠.
이걸 먼저 빨리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럼 여름의 엄마는 목일 테고 여름의 자식은 토일 테고 그러죠. 토의 엄마는 화일 테고 토의 자식은 금이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인이고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인은 엄마죠. 그 다음에 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과 인만 일간에서 그죠? 일간 기준에서 인과 식만 얼른 빨리 구해내는 거죠. 인과 식만 빨리 구해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자, 봄이면 겨울의 엄마고 여름이 자식이죠. 여름이면 봄의 엄마고 토가 자식입니다. 토는 여름의 엄마고 가을이 자식이 되겠죠.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거는 인이고 내 힘을 빼가는 건 자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의 엄마는 토고 가을의 자식은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 입장에서는 가을의 엄마고 봄이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상생 과정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봄이야? 아, 겨울의 엄마고 여름의 자식이구나. 가을이야? 응, 토가 엄마고 겨울의 자식이구나. 그죠? 여름은 봄의 엄마고 토가 자식이구나.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익히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책에 글자를 써놓고 외운다면 안 외워진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것만 알면 중간에 삼복도니까 토가 끼는 걸 빼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안다고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주에서 봤을 때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 시기다, 관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격국이고 뭐고 하나 둘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리를 갔으니까 어떻다, 편제를 갔으니까 어떻다, 살을 갔으니까 어떻다. 이거를 못 읽어낸다는 거죠. 읽어내도 천천히 늦게 읽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도 늘어지거니와 사주 감정하는 것도 굉장히 늦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아예 엄마 자식을 빨리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과 재를 구분할 때는요 어떻게 되죠? 목을 패는 게 어떻게 돼요? 이거 5개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나무죠? 나무. 여름은 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죠? 가을은 쇠라는 거죠. 쇠니까 여기는 도끼를 보자. 여기는 흙이에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음명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는 양이고 음이잖아요. 그죠?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음이 양을 먼저 쳐요. 어떻게? 가을에 도끼가 나무를 뽀개고, 그죠? 나무를 뽀갭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가을 입장에서 봄은 재고 손자니까 자식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도끼를 만나면 다 뽀개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뭘 깨요? 불을 끄죠. 불 입장에서 물을 만나면 꺼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이렇게 수국화이나 화다, 수, 증 이런 게 나오지만 일단 관인비체를 일단 따지는 거니까. 그죠? 불 입장에서 물을 만나면 지잖아요. 물을 만나면 일단 불을 막 꺼버리죠. 만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 입장에서는 물이 관이고 물 입장에서는 불이 재다. 내가 만만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2개가 됐으면 그 다음에 흙과 나무 관계도 보면 나무는 항상 어떻게 되죠? 흙에다 뿔을 내려요. 나무는 흙에다 뿔을 내려서 흙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 입장은 나무를 못 이길 재간이 없어요. 물론 흙이 더 오래가고 나무는 빨리 죽긴 하지만 일단 당장 현재를 보자고 그러면 나무가 땅에다 뿔을 내리고 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토 입장에서는 나무가 관이고 그죠? 나무 입장은 토가 재다. 그 다음에 토는 또 물기를 다 막죠. 저수지만 때 뚝을 다 쌓아갖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흙이 오래돼서 딱딱히 굳어서 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물을 막아.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 흙만 만나면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 입장에서는 토가 관이고 토 입장에서는 수가 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개잖아요. 근데 하나는 또 화는 쇠를 보면 녹여버리죠. 그죠?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쇠가 불을 만나면 녹아버려요. 또 불은 쇠를 만나면 그냥 녹여버리죠. 그래서 쇠 입장에서는 불이 관이고 화 입장에서는 금이
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5개밖에 없죠. 서로 상대적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겨울은 불을 끄고 가을은 나무를 베고, 그죠? 나무는 땅에다 뿌리 내리고 땅은 물기를 막고 불은 쇠를 녹인다. 이 5개, 이것이 극과, 그러니까 관과 재의 관계거든요. 관과 재의 관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 관이죠. 내가 괴롭히는 건 재입니다. 금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면 불이에요. 이게 불이 관이고, 그죠? 내가 괴롭히는 나무는 재다. 이런 얘기죠. 물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 토는 관이에요. 그죠? 물 입장에서 내가 괴롭히는 불은 재다. 이런 얘기죠. 나무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금은 관이고 내가 괴롭히는 토는 재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죠. 불 입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물은 관이 되고 내가 괴롭히는 쇠는 재가 되죠. 이렇게 돼서 이 관인비식재, 그러니까 관과 인은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악극관이고, 그죠? 악극관.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이고, 그래서 그가. 내가 괴롭히는 거는, 그죠? 그가자 관이고, 악극관. 내가 괴롭히는 거죠. 내가 괴롭히는 건 재고, 나를 괴롭히는 관이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무하고 쇠하고 도끼라고 보면 됩니다. 흙하고 물이고, 불로 나눠 본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5가지 오행밖에 없죠. 불교에서는 이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오행은 5개라고 보니까. 자, 나무와 불과 물불을 먼저 보고, 나무와 쇠를 보고, 그 다음에 토예요. 그렇죠? 나무 입장에서 도끼한테 맞고, 토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불은 물한테 얻어 터지죠. 그리고 쇠를 괴롭히죠. 토는 목한테 괴로움을 받고, 물을 괴롭힙니다. 화는 물한테 얻어 터지고, 쇠를 괴롭히죠. 토는 목한테 맞고 물 가리키고. 이 5가지만 하면 관과 재라는 것은 금방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요 부분, 요 관인비,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관인비식재라고 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육친이라고 한다. 육친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6개 신이죠.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관계, 관인비식재를 빨리 구분하는 것이 빨리 머릿속에서 목이다, 봄이구나, 겨울에 엄마하고 여름이 자식이고 가을에 뭐 토를 패는구나. 이거를 빨리 돌려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도표가 머리에 있다면 딱 가버리 일간이 갑이다 그럼 딱 생각이 빨리 여기로 와야 되겠죠. 일간 딱 봤더니 경신 금이네. 여기 입장에서 이 나머지를 보는 거죠. 무기토 입장이라면 토 입장에서 나머지를 보고 나를 생하냐, 나를 극하냐, 내가 도와주냐, 패냐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관인비식재를 빨리 구분하는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이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숙달을 시켜서 빨리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리고 어디 가서는 딱 보니까 화내. 토한테는 힘을 뺏겨 목한테 얻어맞고, 수한테 얻어맞고, 목한테 도움을 받고, 그죠? 요걸 관인비식재를 빨리 구분해서 차주 천간이 됐든 지장간이 됐든 천간끼리의 관인비식재를 빨리 구분해서 읽어내야지 됩니다. 천간 10개, 10개면 100가지를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요 도표에다 놓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자꾸 봄 입장에서는 뭐다, 금 입장, 가을 입장에서는 뭐다, 여름 입장에서는 뭐다, 겨울 입장에서는 뭐다, 토 입장에서는 이게 12개 지집했을 때 뭐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빨리 된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번째, 지난 시간에는 12지지의 판때기, 묘진, 사업이 신의살축을 했고, 오늘은 관인비식재를 빨리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또 다음 시간하고 또 다른 것은 또 하나 해야 되겠지만 요건 요거보다 약간 복잡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외쳐야 될 게 4가지는 있는데 이 4가지는 우리가 꼭 익히고 가자. 요거를 빨리 익힌다고 그러면 굳이 하면 많이 몰라도, 그죠? 또 여러 가지 안 해도 이 4가지만 빨리 숙성을 할 수 있다면 사주에서 조금만 이제 코치를 받으면 나머지는 금방 볼 수 있게 된다. 내 팔자도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그죠? 또
다른 사람 것도 봐줄 수 있고, 지금 이럴 때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저희 채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많이들 이렇게 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